나폴레옹은 총칼로 유럽을 정복했지만 세종대왕은 무기 없이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한 언어학자의 충격적인 발표에 프랑스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글이 불어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명문 소르본 대학 복도에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 새벽부터 줄을 서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긴 행렬은 한국어 강좌를 듣기 위해 몰려든 학생들이었습니다. 루이 14세의 나라, 문화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프랑스에서 벌어진 이 기이한 현상. 지금부터 소르본 대학의 벨린다 루소 교수가 털어놓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파리 교육부 회의실. 저는 믿을 수 없는 통계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명문 교육기관에서 프랑스 문학 전공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전공자들도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빈자리를 한국어가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루소 교수님, 이 보고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프랑스 교육부 장관 피에르 모로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어 수강생이 1년 만에 400% 증가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벨린다 루소, 소르본 대학 프랑스 문학 및 언어학 교수입니다. 20년간 프랑스 언어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불어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자 전 대륙에서 사용되는 몇 안 되는 언어입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선택했던 언어, 외교와 예술의 언어였습니다. 프랑스어가 K드라마 언어에 밀리고 있다니, 이건 문화적 위기입니다. 모로 장관의 말에 회의실 내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루소 교수님, 당신은 언어학자이자 문화연구가로서 이 현상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한국어에 매료되었는지,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변화의 신호인지 알아내 주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더니 프랑스 채널에서 한국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모로 장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프랑스어가 K드라마 언어에 밀리고 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프랑스의 자랑, 루이 14세부터 나폴레옹,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우리 언어가 정말 위기에 처한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10살 딸 클로에는 이미 자기 방에 있을 테지요.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저는 벨린다 루소, 45세의 소르본 대학 프랑스 문학 및 언어학 교수입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프랑스 문학의 거장들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몽테뉴, 위고, 발자크, 카미. 그들의 작품이 담긴 책들이 제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죠. 이 책들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라 프랑스의 영혼이자 유산입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제 고국 프랑스로 돌아와 프랑스어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에게 프랑스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의 방식이자 세계를 바라보는 창입니다. 프랑스어는 정확성의 언어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문맥 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의미만 가질 수 있죠. 이것은 제가 첫 수업에서 항상 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프랑스 아카데미는 수백 년 동안 우리 언어의 순수성을 지켜왔고 저 역시 그 전통의 수호자 역할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학생들이 프랑스어가 아닌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0년대 초반 일본어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망가와 애니메이션의 인기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본어 학습이 증가했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규모도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어 열풍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한국어는 뭔가 다릅니다. 통계 보고서를 검토하던 제 조교 마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일본어가 인기였을 때도 프랑스 문학 강의실이 비어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소르본 대학의 한국어 강좌는 대기자만 300명이 넘고 반면 제 프랑스 문학 고급 강좌는 수강생이 지난 학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육부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마리의 말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식탁 위에 10살 딸 클로에가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먼저 자러 갈게요. 클로에. 그녀는 항상 영어만 배우면 충분해요. 다른 언어는 왜 배워야 하나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영어는 세계 공용어니까 다른 언어는 시간 낭비라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 클로에가 최근 들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숙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무언가 이상합니다. 냉장고에서 식사를 꺼내 데우면서 클로에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군요. 식사를 마치고 그녀의 방을 노크할까 생각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의뢰는 단순한 연구 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구의 첫 단계는 이 집에서 제 딸의 방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듭니다. 저녁을 데워 먹은 후 클로의 빨래를 들고 그녀의 방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클로에, 빨래 가져왔어. 잠깐만요, 엄마. 방 안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들렸습니다. 뭔가를 급하게 치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고 클로에가 살짝 상기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늦었는데 아직 안 자고 뭐하니? 숙제예요. 내일 영어 시험이 있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회피하는 듯 했습니다. 10년간 딸을 키워온 엄마로서 저는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될까? 방이 좀 지저분해요. 괜찮아. 엄마 방이 더 지저분하니까. 미소를 지으며 클로에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벽면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포스터가 가득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책상 위에는 한글로 된 교재와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 학습 앱이 실행 중이었습니다. 클로에, 이게 다 뭐니? 딸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설명할게요. 저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영어만 배우면 된다던 아이가 갑자기 한국어를? 그건 K-팝 때문이에요. 클로에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7명의 젊은 남성들이 화려한 안무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BTS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K-팝 그룹이죠. 처음에는 친구 루시가 보여줬을 때 별로 관심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들을수록 그들의 음악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꼈어요. 클로에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노래 가사가 정말 의미 있어요, 엄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사회적 불의에 맞서는 것. 번역본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니? 3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유튜브 영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학교 한국어 동아리에도 가입했어요. 학교에 한국어 동아리가 있다고? 클로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년에 생겼어요. 이제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됐죠. 30명이 넘는 회원이 있어요.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보았던 통계가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군요. 그것도 제 바로 코앞에서 제 딸의 방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실망할까 봐요. 영어만 배우면 된다고 하던 제가 갑자기 한국어에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프랑스 문학 교수잖아요. 제가 프랑스어도 아닌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았어요. 클로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딸이 저를 두려워한다니요. 클로에, 엄마는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열정을 갖는 것을 절대 막지 않아. 다만 놀랐을 뿐이야. 그리고 사실 엄마도 지금 한국어 열풍에 대해 연구하고 있단다. 클로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왜요? 프랑스 전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교육부에서 그 이유를 알아달라고 의뢰했단다. 오, 그럼 제가 도울 수 있겠네요. 저희 동아리 친구들을 인터뷰하실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제 딸을 통해 이 현상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좋겠구나. 그런데 먼저 내가 배운 한국어 몇 마디 들려줄래? 클로에는 환하게 웃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언어에 무관심하던 아이가 이토록 열정적으로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니. 이것이 단순한 케이팝의 인기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내일은 클로의 학교를 방문해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클로의 학교인 생마리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파리 시내에 위치한 평범한 공립학교로 제가 학부모로서 여러 번 방문했던 곳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소르본 대학 교수이자 교육부 조사관으로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학교 교장 카트린 뒤부와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루소 교수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로에에게 엄마가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조사라니 놀랐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교육부에서 한국어 열풍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거든요. 뒤부와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 학교가 최적의 사례가 될 것 같네요. 한국어 동아리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과 후 활동이 되었으니까요.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시작됐나요? 약 1년 전부터예요. 처음에는 몇몇 K-팝 팬들이 모여 시작했지만 이제는 30명이 넘는 회원이 있어요. 사실 프랑스어 문학 동아리 회원보다 3배나 많죠. 뒤부와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프랑스어 문학 동아리보다 한국어 동아리가 더 인기라니 아이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이 점심시간이라 한국어 동아리 아이들이 교실에 모여 있을 거예요. 3층 복도 끝 교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30명 가량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 클로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칠판 앞에 서서 다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인사하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클로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예요. 소르본 대학 교수님이시죠. 아이들이 경외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교수가 아니라 연구자로 왔어요. 여러분이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지 궁금해서요. 여러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명된 소녀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전 원래 언어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다른 문자와 달리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거든요. 자음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해요. 마치 수학 공식 같아서 배우기 쉬워요. 두 번째 아이는 수줍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난독증이 있어요. 프랑스어 읽기가 항상 어려웠는데,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여 있어서 훨씬 쉬워요. 처음으로 읽기가 즐거워졌어요. 또 다른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K-팝 때문에 시작했어요. BTS의 가사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이 생겼어요. 드라마, 영화, 음식, 모두 매력적이에요. 1시간 동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동기는 단순한 K-팝을 넘어서 다양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 한국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뒤부와 선생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소 교수님? 놀랍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배우고 있어요. 맞아요. 가장 놀라운 점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프랑스어나 영어는 필수라서 배우지만 한국어는 순전히 그들의 관심과 열정 때문이죠. 이런 현상은 우리 학교만의 일이 아니에요. 파리 전역의 학교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학교도 방문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리옹과 마르세유의 동료들에게 연락해 드릴게요. 그들도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학교를 나오면서 아이들의 열정적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더 깊이 조사해볼 가치가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으로 조사를 확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며 한국어 열풍 현상을 조사했습니다. 파리에서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까지 어디를 가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리옹의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올해 처음 개설되었는데 2시간 만에 수강 신청이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마르세유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캘리그래피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보르도의 시립 도서관에서는 한국 문학 번역서 대출이 전년 대비 800% 증가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와 한류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1년 전에 문을 연 신생기관이었지만 이미 프랑스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매일 1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센터장인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 팬들이 주로 왔지만 이제는 다양한 연령층이 찾아옵니다. 한국 요리 강좌, 한글 교실, 한국 역사 강연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일주일 전에 예약이 마감됩니다. 센터 내부를 둘러보니 놀랍게도 중년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고 노년의 신사들은 한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10대들의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시나요? 한글 교실에 참석한 50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K-팝에 빠져서 따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글이 너무 논리적이고 아름다워서 매료되었죠. 지금은 딸보다 제가 더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한류문화센터에서 나와 일본 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5년 전 일본어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과 망가의 인기로 일본어 열풍이 불었었죠. 아, 루소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일본 문화원 부원장 타나카 씨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요즘 일본어 수강생이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급감했습니다. 작년보다 40%나 줄었어요. 타나카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류 열풍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 문화는 훨씬 더 깊고 수준 높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대중문화에 불과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죠.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문화원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을 접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중국 문화원 담당자 왕 씨가 말했습니다. 한복은 중국 전통 의상인 한푸에서 유래했고 김치도 원래 중국 음식입니다. 한국이 이런 문화적 요소를 자기 것인 양홍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죠. 저는 그의 주장에 의문이 들었지만 연구자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한류 열풍이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아시아 국가들 간의 미묘한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발견을 정리하면서 이 현상이 파리를 넘어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10대의 문화를 넘어 다양한 연령층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 현상이 프랑스만의 일인지 아니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 언어 교육 컨퍼런스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상황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브뤼셀의 유럽 의회 부속 회의장은 유럽 각국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로 북적였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 유럽 언어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본래 영어 중심 교육과 유럽 언어의 균형에 관한 논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의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글 현상 유럽 언어 교육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회의장 입구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교육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로비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벨린다, 왔군요.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의 헬렌 맥그리거 교수였습니다. 10년 전 케임브리지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로 현재는 영국 교육부 언어정책 자문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헬렌, 반가워요. 당신도 이 현상을 조사 중인가요? 물론이죠. 영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튼 칼리지에서조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 내 한국어 강좌는 대기자가 400명을 넘었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튼 칼리지는 영국 왕실 자제들이 다니는 최고의 명문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도 한글 열풍이라니.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베를린 대학의 하인리 밀러 교수와 마드리드 대학의 이사벨 로드리게스 교수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괴테와 실러보다
BTS 가사를 외우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어요. 밀러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세르반테스 문학상 수상 작품보다 한국 드라마가 더 인기 있죠. 로드리게스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첫 번째 발표자로 독일 교육심리학자 안나 슈미트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는 한글 학습 열풍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한글은 철저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유럽 언어들의 불규칙한 문법과 발음과 달리 한글의 규칙성은 학습자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한글의 창제 이야기가 학습자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배경은 언어의 민주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셋째, 한글 학습이 현대 문화 산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게임, 영화 등 다양한 현대 문화 콘텐츠로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슈미트 박사의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회의장 한쪽에 앉아있던 중국과 일본 대표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근간은 모두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글도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은 문자입니다. 그의 발언에 한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한글은 한자와 전혀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일본 대표도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현대화된 국가로 한류보다 더 깊고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회의장이 갑자기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유럽 국가 대표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유럽 각국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프랑스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헬렌이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어요, 벨린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 대표들의 반응이 흥미롭지 않나요? 그들은 분명 한류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 현상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적 경쟁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틀간의 컨퍼런스를 통해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한글 열풍이 프랑스만의 현상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 현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단순한 대중문화의 인기를 넘어선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제 한글 자체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이 문자가 가진 교육적, 과학적 가치를 분석해 봐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브뤼셀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후 저는 언어학자로서 한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에는 다양한 언어학 서적이 가득했지만 한글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빌려오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흥미롭군요. 책상에 앉아 한글의 창제 원리를 분석하면서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오래전 언어학 박사 과정에서 세계 여러 문자 체계를 공부했지만 한글만큼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 한자를 사용했는데 배우기 어려워 대부분의 백성들이 문맹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역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 놓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 미음 무은 입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이런 원리는 현대 언어학에서도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와 한글을 비교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어는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철자와 발음 사이에 불일치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철저히 발음 중심의 문자로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연구를 돕기 위해 한국어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파리 소재 한국문화원의 이지원 교수가 제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루소 교수님,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한글이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글은 발음과 철자의 일치도가 높아 난독증이 있는 학습자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자모의 조합 원리가 매우 체계적이라 패턴 인식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죠. 곧바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클로에의 학교로 돌아가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학습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루카는 10세 소년으로 중증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읽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3개월간의 한글 학습 후 그의 읽기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한글은 마치 레고 블록 같아요. 루카가 설명했습니다. 각 소리가 하나의 블록이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어요. 너무 논리적이라 제게 쉬워요. 루카의 담임 교사도 변화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을 배운 후 루카의 프랑스어 읽기 능력도 향상되었어요. 언어인지 능력 자체가 발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아이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 많은 경우에서 한글 학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이러한 교육적 가치는 단순한 문화적 유행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저는 한글이 가진 과학적 설계와 교육적 효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연구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이제 한글을 단순히 이국적인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 중 하나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 딸 클로에는 어떻게 한글을 배우고 있을까요? 그녀에게 직접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연구와 조사에 몰두하던 어느 날 저녁, 저는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클로의 방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클로에는 책상에 앉아 한글 공책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 클로에. 뭐 하고 있니? 안녕하세요, 엄마. K-팝 가사를 한글로 받아쓰고 있어요. 저는 클로에의 공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페이지에 프랑스어 번역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필체로 쓰인 한글이 놀랍도록 깔끔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쓰는구나. 한글을 많이 배웠네. 클로에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엄마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엄마도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소르본 대학 언어학 교수인 제가 10살 딸에게 언어를 배운다니. 하지만 연구자로서의 호기심과 엄마로서의 애정이 그 망설임을 이겨냈습니다. 좋아. 내가 가르쳐줘. 클로에는 환하게 웃으며 책상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종이를 꺼내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그렸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글자를 만들어요. 자음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해요. 클로에는 천천히,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그 또는 크 소리가 나요.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고, 느 소리예요.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떴어요. 으 소리죠. 언어학 박사인 제가 놀랄 정도로 그녀의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얻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와, 정말 잘 설명하는구나. 어디서 이런 것들을 배웠니? 유튜브와 한국어 앱이요. 그리고 한국문화원에서 주말 강좌도 들어요. 엄마가 바쁘실 때 이지원 선생님이 데려다 주셨어요. 이지원 교수. 제가 연구를 위해 만났던 그 분이었군요. 모르는 사이 클로에는 이미 한국문화원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클로에는 저에게 기본 인사말과 간단한 표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BTS의 노래 봄날의 가사 일부를 한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가사가 정말 아름다워요, 엄마. 보고 싶다는 말은 프랑스어로 춤이 만쿠스라고 번역되지만 느낌이 달라요. 한국어에서는 내가 보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그 솔직함이 더 감동적이에요. 저는 가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클로에의 말이 맞았습니다. 언어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것이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에요.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더 직접적으로, 더 솔직하게요. 그 순간, 저는 제 딸의 눈에서 언어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역할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교수인 제가 학생이 되고,
제 딸이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고맙다, 클로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클로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한국어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클로에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엄마, 다음 주에는 한글로 간단한 일기도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학생이 된 기분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교육적 가치에 매료되었지만,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적 경쟁 구도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현상의 정치적, 외교적 측면을 더 이해하기 위해 파리 소재 아시아 문화원들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16구에 위치한 중국 문화원은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며칠 전 방문했을 때보다 더 많은 현수막과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5000년 중화 문명 특별전, 한자의 세계, 중국 전통 의상, 한푸 전시회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루소 교수님,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 주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벽면에는 중국 전통 의상과 한국 전통 의상을 비교한 차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새로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한국 문화의 기원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전시죠. 왕 주임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복은 사실 중국의 한푸에서 유래했습니다. 김치도 중국의 파오차이가 원조고요. 심지어 한글도 한자의 영향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었죠. 저는 언어학자로서 마지막 주장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독창적인 문자 체계인데요. 왕 주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동아시아 문화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변방국이었고 모든 문화적 요소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제가 연구한 내용과 너무 달라 놀랐지만 연구자로서 중립을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일본 문화원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문화원 로비에는 일본 전통 문화의 세계적 영향이라는 대형 전시가 새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루소 교수님, 저희 특별 전시회를 보러 오셨군요. 타나카 부원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류 열풍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발견들이 많았습니다. 타나카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본 문화와 언어도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현대화된 국가로 한류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오스카상을 받았고 일본 문학은 노벨상을 여러 번 수상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 전시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문화적 영향을 준 증거들입니다. 한류의 많은 요소가 사실 일본 대중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두 문화원을 방문한 후 저는 한국 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화원 간판이 훼손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누군가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아류라는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김민준 센터장이 한숨을 쉬며 맞이했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저희 문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방해 시도가 있고 심지어 위협 전화도 받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진전이 없습니다. 센터 내부로 들어가니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은 활기찼습니다.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한류의 진정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센터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 열풍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간의 치열한 문화 경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가 가진 진정성과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구와 방문을 마친 후 저는 교육부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에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 인터뷰 기록,
학교 방문 보고서, 언어학적 분석 자료.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어의 위기인가, 교육의 기회인가, 한글 열풍 현상 분석 보고서. 제목을 타이핑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프랑스의 문화적 자존심이 상처받은 언어학자였습니다. 프랑스어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고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딸에게 한글을 배우고 난독증 아이들의 변화를 목격하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연구하면서 저는 이것이 위기가 아닌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보고서 서론을 작성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및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글 학습 열풍은 단순한 대중문화의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현상입니다. 왜 아이들은 학교에서 강요하는 언어는 배우기를 거부하면서도 한국어는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 것일까요? 저는 보고서에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교육적 가치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 체계, 천지인 철학을 담은 모음 체계,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특히 난독증 학생들의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수집한 15명의 난독증 학생 데이터는 한글 학습 후 읽기 능력이 평균 35%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언어인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프랑스어에 대한 위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언어 교육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합니다. 한글 학습에서 발견되는 자발적 동기부여와 과학적 접근법을 우리의 프랑스어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중반부에 이르러 저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적 경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문화적 견제와 그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복과 김치의 기원에 대한 중국의 주장, 대중문화 영향력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역사적 기록과 언어학적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한글은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독창적인 창제 원리를 가진 문자 체계임이 확인됩니다. 한복과 김치의 경우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나 수백 년에 걸친 독자적 발전 과정을 통해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저는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 한글의 교육적 원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난독증 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한글 학습을 통합하여 언어, 인지,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프랑스어 교육에 한글의 체계적 접근법을 응용하여 언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 다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며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 제 자신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 문학 교수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강요가 아닌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글에서 발견한 열정을 통해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저는 클로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로에, 오늘 한국 음식 먹으러 갈래? 엄마가 보고서를 다 썼거든.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부 장관 피에르 모로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루소 교수님, 탁월한 보고서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르본 대학에서 프랑스 한국 언어 문화 포럼을 개최하면 어떨까요? 교육부가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한 달 후 소르본 대학 대강당은 국내외 귀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과 한국에서 온 언어학자, 교사, 문화사절단이 참석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단도 초청되었습니다. 저는 포럼의 개회사를 준비하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프랑스어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현상이 이제는 교육적 기회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역사적인 프랑스 한국 언어 문화 포럼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한국 대표단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몇 개월 전, 저는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나는 한글 열풍을 문화적 위기로 여겼습니다. 프랑스어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걱정했죠.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히 제 딸 클로에에게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이것이 위기가 아닌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연단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줄에 앉아있는 클로에가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이자 과학이며 교육의 혁신입니다. 570여 년 전,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 바로 그 민주적 정신과 과학적 접근법이 한글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난독증 학생들의 사례와 한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언어 교육의 한글의 원리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문화 교류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클로에와 그녀의 학교 친구들이 준비한 K-팝 커버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BTS의 봄날을 불렀고 관객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한국문화원 학생들이 프랑스어로 세종대왕에 관한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 학생들, 프랑스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문화적 하모니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럼장 한쪽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단은 뚜렷한 불만의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표는 포럼 중간에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한류는 중국 문화를 차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복, 김치, 그리고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대표도 이어 발언했습니다. 일본 문화가 한류보다 더 깊고 성숙합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현대화된 국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학과 예술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가 순간 어색해졌지만 한국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합니다. 한국 문화도 이웃 나라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발전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쟁이 아닌 교류와 상호 이해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포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교육부 장관은 한글의 교육적 원리를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 도입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포럼이 끝난 후 클로에와 함께 에펠탑이 보이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딸은 태블릿으로 한국 여행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부 공식 방문단으로 초청받았어. 서울에서 교육 컨퍼런스가 있거든. 클로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벨린다 루소 교수의 사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창입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한글의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멀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